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보고 싶었던 친구 엄마가 있었죠. 고딩의 로망이랄까? 이름은 수경입니다. 친구의 엄마 몸매가 좀 쩝니다. 170cm 가까이의 탤런트 뺨치는 글래머러스한 몸매이고요. 고딩 때부터 나의 상상의 대상이었죠. 사실 친구 엄마 아니었으면 그 친구랑은 안 친해졌을 겁니다. 성격이 안 맞고 외골수형 아이였는데 우연찮게 같은 게임 때문에 이 친구 집에 갔다가 이놈의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죠. 야한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뭔가 혹하는 몸매였어요. 첫인상이. 그러다 이 친구 집에 자주 놀러가면서 친구 엄마랑도 친해졌어요. 그녀 성격이 쿨하고 화끈한 성격이라 담배도 피고 외골수 같은 친구에 반해 화끈한 성격의 친구 엄마랑 저랑 성격이 잘 맞았어요. 물론 전 친구 엄마 몸매 보러 자주 놀러 간 거지만 친구 엄마와 친해지면서 집에서 술 가르쳐준다며 술도 같이 먹기도 하고 거의 친구 엄마랑 친구처럼 지냈죠. 근데 처음엔 이상한 게 그녀의 남편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몸매 쩌는 부인을 둔 사람은 누굴까? 궁금했는데 어느 날 토요일에 친구 엄마가 술 먹자고 전화가 왔어요. 좀 친해졌다고 저를 믿었는지 그날 남편 욕을 엄청 하면서 돈만 갖다 주면 남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남자 유형이더라고요. 제가 맞장구 쳐주며 위로해주니 저보고 너는 참 착하다며 친구 엄마가 시작했어요. 술집에서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몸매만 보면 뱃살도 없고 30대 초반 몸매인데 얼굴은 사실 색이 있어 보여 그렇지 40대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좀 술집 들어갈 때부터 뭔가 피해의식인지 사람들이 쳐다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팔짱 끼니깐 좀 눈치 보이더라고요. 친구 엄마 수경이를 데리고 진짜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집에 가기 싫다네요. 속으론 오늘이구나 생각하면서 모시기는 척 모텔로 향했네요. 정말 두근두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이상형이라. 더욱더 무인텔로 들어갔어요. 뻘쭘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그런 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날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네요. 무슨 느낌인지 정복감. 희열. 기분이 묘하고 좋더라고요. 일반 몸매 좋은 여자랑은 틀렸습니다. 이후 한 3번 더 만났는데 아직까진 친구놈은 모르네요. 나 대학 졸업반 시절이었다. 상대는 학교 근처에서 호프집 운영하는 30대 후반 사모님. 만나게 된 계기는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랑 술 처먹고 자취방 돌아가다가 혼자 한 잔 더 먹고 들어가서 골아떨어지자는 생각에 들어간 호프집에서 만났다. 크림 맥주 하나랑 감자튀김 시키고 혼자 유튜브 먹방 뒤적거리면서 낄낄대면서 먹고 있었고 크림 맥주 시키자마자 반 정도를 원샷에 비우고 나서 그러고 있으니까 젊은 남자가 혼자 그러는 게 한심했던지 안쓰러웠는지 호기심이었는지 말을 걸어주었다. 참고로 그녀 외모는 야리한 게 항상 피곤한지 눈이 반쯤 감겨있는 얼굴에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간 게 기가 좀 드세 보였다. 전체적으로 못난 상은 아니고 나이를 감안했을 때 곱게 늙은 편이었다. 가게에서는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겉모습만 보면 딱 봐도 기가 세서 남자들이 기피하는 관상이다 싶었는데 막상 사람을 겪고 나니깐 왜? 이 여자가 아직 결혼을 못했지?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래서 만나는 와중에 딱 한 번 물어보았다. 누나, 왜 아직 결혼 못했냐고? 그럴 때마다 그럼 네가 데려가 라고 하는데 솔직히 고민했다. 졸업해봐야 뭐 같은 인생밖에 더 기다리나? 이 여자랑 결혼하면 그래도 같이 가게 운영하면서 알콩달콩하게 깨볶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등등 머릿속에 그 찰나에 오만 상상 다 하다가 결국 딴소리로 말 돌렸다. 용기가 안 나더라. 10살 넘게 차이 나는 여자 데리고 살 용기가. 그땐 그게 건방진 생각이라는 걸 몰랐다. 데리고 산다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녀라는 걸. 아무튼 이 여자가 원래 이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많이 어려서 사양심에 그러는 건지 절대 만나도 내가 돈 쓰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도 집이 가까워서 만날 때 숙소 비용은 나갈 일이 없었다. 차는 베라크루즈를 몰았었는데 그 차 타고 멀리 나간 것도 딱 한 번뿐이었다. 멀리도 아니지만
시외에 있는 펜션에 방학 때 딱 한 번 나간 게 다고 보통 데이트는 그녀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엔 학교 근처에 재학생들 자취방이 많았기 때문에 내심 조마조마했다. 혹시나 같은 과나 같은 단대 학생들이 내가 나이 많은 여자 집에 들락거린다는 걸 알게 되면 어쩌나. 그런데 그것도 처음 한두 번이고 익숙해지자 신경도 안 쓰게 되었다. 게다가 그녀 집은 원룸촌과는 조금 동떨어진 아파트 단지라 젊은 학생들과 잘 마주칠 일은 없었다. 좌우지간 계략은 이렇고, 데이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내가 수업을 일찍 끝난 날 그녀가 장사 준비 시작하기 전 타임, 수업을 늦게 마치고 다음날 공강인 날 새벽쯤 그녀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간다. 한 번은 가게에 찾아갔다가 그녀에게 걱정 어린 말을 건네받았는데 그렇게 가게에 찾아오다가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괜찮겠어? 라고 했었다. 난 그때 살짝 가슴이 아팠다. 아, 이 여자도 자기가 나 같은 어린 남자랑 대놓고 만날 만한 배짱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린 떳떳이 만날 수는 없는 사이구나. 등등, 저건 진심 어린 걱정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쥐뿔도 없는 내 체면을 생각해주는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마다 그녀는 미친 듯 좋아했지만 나는 일말의 죄책감도 있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연인 아닌 연인으로 만나다가 슬슬 내 졸업과 취업이 다가왔다. 아마 여자도 다가오는 이별을 직감하고 아쉬움을 남기기 싫었던지 아니면 떠날 남자에게 동정을 구걸할 심산이었던지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더 잘했다. 항상 그녀 집에 갈 때마다 피곤한 몸을 움직여 그럴듯한 밥상을 차려주곤 했다. 끝나면 우린 함께 비디오를 감상했다.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지금 그녀가 입을 열 때 나온 말들을 회상해보면 얼마나 외로움에 사무쳐 살았다는 것이 대충 짐작이 간다. 그녀는 내게 항상 조심스러웠다. 나도 그녀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걸 사양해왔는지 수없이 느꼈다. 그러다가 난 결국 취업을 빌미로 그녀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수긍했다. 대면에서 고한 이별이 아니라 수화기 너머로 무심하게 던진 이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끊어진 핸드폰을 붙잡고 눈물 흘린 사람은 나였다. 그녀가 울었는지 어쨌는진 모른다. 그 뒤로는 연락도 방문도 해본 적 없으니까 아무튼 난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취직했고 그 뒤로 내 또래의 여자 몇 명을 만났지만 깊은 사이가 되진 못했고 이날까지 이러고 산다. 그날 이후로는 후배들에게 연락이 와도 절대 학교 근처에는 가본 적이 없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회상하며 혼자 호프집에 들어가 한 잔씩 걸치곤 한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앞으로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도 그녀를 평생 잊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은 그녀.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접하며 살았어요. 아빠를 따라서 오래된 폐가에 간 적이 있는데 아마 엄마가 아파서 저를 맡길 데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저더러 차에서 얌전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제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애였거든요. 아빠 몰래 차에서 내렸는데 주변 공기가 음산하더라고요. 아빠가 들어간 폐가 근처로 가자 그 느낌이 더 선명했어요. 저도 모르게 폐가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평소에 보던 것보다 좀 더 흉물스러운 게 보이더라고요. 아빠는 그것을 물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의 뒤편에 서서 아빠가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지켜보았죠. 작업을 끝낸 아빠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라 당황하고 있는데 저를 발견한 아빠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아빠,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그거야. 아빠가 지금...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조금 전부터. 아빠가 차에 있으라고 했잖아. 심심해서 나왔어. 조금 뒤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아빠에게 감사하다면서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게 아빠의 일이라는 걸 처음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아빠가 불안해하며 묻더라고요.
많이 놀랐어? 아니, 안 놀랐다고? 왜 놀라? 아니, 아빠가 공중에 대고 막 이상한 동작도 하고 그랬잖아. 공중이 아니라 그 언니 보고 하던데? 얼굴에 빨간 거 많이 묻은 언니. 뭐? 아빠는 퇴마사였어요. 법사여서 결혼도 하고 저도 낳았는데 제가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팠다 보니 저는 주로 혼자 놀았어요. 아빠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없었다 보니 제가 누구랑 노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남들이 보기엔 혼자 노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장난감을 달라고 조르는 친구 귀신이랑 놀기도 하고 언젠가부터 동네에서 보이지 않던 꼬마랑 놀기도 했어요. 한 번은 그 꼬마 엄마가 전봇대에 꼬마를 찾는 전단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의 어깨를 툭툭 친 뒤 말했어요. 아줌마, 그 애는 잘 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자기 아이를 숨겼다고요. 아픈 엄마는 상황을 전혀 수습하지 못했고 결국 아빠가 오셨죠. 아빠는 우리 집에 있는 그 꼬마와 아줌마가 붙이는 전단 속 꼬마를 번갈아 보더니 아주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아이를 잃어버리셨어요? 아, 예. 근데 얘가 우리 애랑 같이 놀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여기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황급히 저를 방으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방문에 귀를 대고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아이가 아무래도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아, 말도 안 돼. 당신이 우리 애 납치한 거지. 그래서 저 여자애가 우리 애가 이 집에 있다고 한 거지? 와서 우리 집 다 찾아보셨다면서요? 그래. 그러니까 어디다 숨겼냐고. 그때였어요.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애 찾았대. 누군가 우리 집에 온 것 같더라고요. 방문을 슬쩍 열고 틈새로 보는데 아줌마의 남편인 것 같았어요. 뭐? 일단 병원으로 가자. 우리 애 찾았다며? 왜 병원으로 가? 아저씨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애가 자기 엄마 아빠에게 다가가 우는 얼굴을 가만히 보는 모습을요. 그 후로 그 꼬마는 우리 집에서 볼 수 없었어요. 아마도 아빠가 퇴마를 한 거겠죠? 그날 이후 저는 어딜 가서도 눈에 보이는 걸 말하면 안 됐어요. 아빠가 신신당부했거든요. 절대 네가 뭘 보고 있는지 말하면 안 돼. 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조금씩 크면서 알게 됐죠. 그게 귀신이라는 걸. 그래서 학교에서도 길에서도 집에서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엄마가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의 영혼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와 크게 싸운 적도 있어요. 아빠가 엄마 못 오게 하는 거지. 그런데 아빠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야? 아빠가 그랬어? 엄마도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어야지. 이승에서 고생이 많았잖아. 그래서 아빠가 진짜 엄마를 보냈다고? 산 사람이 있어야 할 곳과 떠난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다른 거야. 그게 서로에게 결국 좋은 거고. 너도 이 일을 하려면 그걸 확실히 알아야 해.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빠랑 같은 일을 할 것 같아? 타고난 걸 외면할 수는 없잖아. 넌 지금도 아빠랑 같은 걸 다 볼 거 아니야. 아, 난 싫어. 아빠처럼 남들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일은 안 할 거야. 떳떳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 굳이 말하지 않는 거야. 그게 떳떳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저는 아빠처럼 살기 싫었어요. 어릴 때 방학에 외가에 갔다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결혼을 잘못 시켰어. 평생 아픈 적이 없던 애였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법사인 줄만 알았지.
온갖 귀신을 붙이고 다니는 놈인 줄 알았나? 아유, 내 새끼. 불쌍하기도 하지. 그때 저는 외할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잠이 깼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엄마와 아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눈을 못 뜨고 있었던 거죠. 어린애가 연기를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할머니는 제가 잔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 이마를 여러 번 쓸어넘겨 주시더니 다시 제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는데 그대로 다시 잠들고 말았죠. 그래서 어렴풋이 아빠로 인해 엄마가 아프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빠처럼 내 가족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다행히 저에겐 또 다른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리였어요. 고등학교도 요리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갔다 보니 졸업 후 서울로 가서 레스토랑에 취직했어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점차 부주방장까지 됐는데 사장님이 지점을 내시면서 저한테 주방장 자리를 제안하시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본점 주방장 자리를 주고 싶은데 내가 의리가 좀 있는 편이야. 지금 셰프를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자네한테 새 지점 셰프 자리를 주고 싶은데 어때?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믿어주신다면 잘해볼게요. 잘할 거 알아. 가서 본인에게 맞는 위치에서 실력 발휘 잘해. 제 실력을 알아봐 주신 사장님 덕분에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주방장이 됐어요. 내가 주방장인 지점이 본점보다 잘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했는데 제 음식이 통하더라고요. 우리 지점은 본점보다 수익이 더 날 정도로 잘 되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저에게 지점장 자리까지 주셨어요. 이제 자네 가게나 다름없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종종 다른 지점 요리사들 좀 보낼 테니까 교육 좀 부탁할게. 그럼요. 얼마든지 보내세요. 그렇게 지점장까지 맡아 한창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주방에 있는데 웬 사모님이 저를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인사를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갔는데 무척 야윈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셰프님 음식은 입에 너무 잘 맞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식사는 잘 하셔야죠. 많이 야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원래 풍채가 좀 있는 여자였는데 살이 쏙 빠졌어. 그 사모님을 보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모른 척 감사하다는 인사만 전했죠. 며칠 뒤 그 사모님이 다시 레스토랑에 오셨길래 제가 평소 만들어 먹는 집반찬을 싸드렸어요. 혹시나 그 사모님이 오실까봐 가져다 둔 거였는데 마침 딱 맞춰 오셨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따뜻할 수가. 그냥 제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라 별건 없어요. 비싼 재료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제 손맛이 입에 맞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 가져와 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일이 있으셨던 거겠죠. 마음껏 우셔야 마음도 풀려요. 사모님은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이나 우셨어요. 뭔가 사연이 깊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한참을 우시던 사모님이 물으셨어요. 혹시 쉬는 날 우리 집에 한번 와줄 수 있어요? 네, 갈게요.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맛있는 건 내가 대접해야지. 시간만 내줘요. 쉬는 날 저는 약속대로 사모님 댁에 갔어요. 한눈에도 큰 저택이었는데 제 차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대문이 열리더라고요. 왔어요? 사모님은 달려나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사실 제가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사모님을 보고 있으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랬어? 알겠어. 나야 좋지.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 보니 저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아니, 누구 생일이에요? 좀 과한가?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욕심을 내다 보니 좀 성대해졌어. 누가 보면 잔치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잔치 맞지? 내가 우리 셰프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왜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셰프님 보고 있으면 내 딸 생각이 많이 났거든. 따님이 어디 가셨어요? 우리 딸을 참 많이 닮았어. 사모님이 제 뺨을 가만히 만져보시더라고요. 사모님, 우리 딸 죽었어. 네? 어디 간 건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사모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입맛이 늘 없으신 거예요? 자식 앞서 보내고 입맛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저는 너무 놀라서 사모님을 안아드렸어요. 제가 앞으로도 뭐라도 드실 수 있게 도울게요. 그래서 말인데, 네, 혹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네? 지금 받는 연봉보다 더 줄게. 지금 있는 자리는 남의 가게지만 우리 집에서 일하다가 네 레스토랑 차리고 싶다고 하면 차려줄게.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제안이에요. 과분하지 않아. 충분히 받을 만해. 내 욕심이기도 하고. 그냥 내 옆에 두고 싶어서 그래. 저는 고민 끝에 사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척해진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사모님 댁으로 첫 출근하던 날 사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요리할 거 없다고 그냥 같이 수다나 떨자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진정시킨 뒤 소박하게 식사를 가져왔더니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네가 주는 건 다 맛있어. 첫 끼니까 속을 좀 달래드리려고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점심은 좀 더 드실 수 있겠죠? 그럼 다 먹을게. 오늘은 일하지 말라니까. 일 같지가 않고 꼭 사모님을 보살피는 것 같아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이 널 보내준 거 아닐까? 진짜 내 딸 같아. 그럼 제가 드린 건 다 드시기로 약속해요. 무리하게는 안 드릴게요. 다 먹을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모님의 사정은 참 딱했어요. 딸이 세상을 떠났지만 시신도 수습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을 알수록 더 짠해서 더 잘 챙겨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도 저를 딸처럼 여기셔서 저는 가정부였지만 사모님의 딸처럼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세 번째 문이 열린 것 같아요. 퇴마사 아빠처럼 살기 싫어서 서울로 가서 요리사가 됐고 재벌집 사모님의 부탁으로 그댁 가정부로 들어가게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회장님이 수상하다며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회장님 들어오면 장롱에 숨어서 지켜봐. 저는 사모님의 손에 의해 장롱 안으로 밀어넣어졌고 그 순간 장롱 속에서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놀라서 밖으로 나오자 사모님이 물으셨어요. 봤어? 네. 뭐가 보였어? 회장님, 언제부터 저러셨어요? 좀 됐어. 나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네가 봐도 이상하지? 이상해 보이셨겠어요. 입술도 빨갛게 바르시고 바비 인형을 갖고 노시니까. 그래, 내가 환장하겠어. 회사만 다녀오면 방에 틀어박혀 저러고 있다니까.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걱정뿐이겠어? 너도 놀랐지? 너한테는 보여주고 고민 좀 나누고 싶었어. 내가 너무 충격적인 걸 보여줬나? 장롱 안에서 본 회장님은 평소 과묵하고 근엄해 보이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입술에는 빨간 립스틱을 곱게 바르고
조신하게 앉아서 바비 인형을 들고 인형놀이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한숨이 났습니다. 사모님, 제가 한 번 더 장롱에 들어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흉측한 걸 또 보겠다고? 다시 봐야 알 것 같아서요. 뭘? 일단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발로 다시 장롱에 들어갔어요. 장롱 안에서 본 회장님은 다시 봐도 기괴했습니다. 아이, 예뻐라. 예쁘기도 하지. 넌 세상에서 가장 예뻐. 물론 내가 가장 예쁘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거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예쁘다고. 내가 백설공주냐고? 백설공주보다 더 예쁠걸?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서 지켜볼 거야? 회장님이 불쑥 누군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회장님이 곧 저를 돌아보시더라고요. 겁쟁이, 장롱 속에서 숨어서 뭐해? 회장님 방 장롱은 사모님의 드레스룸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드레스룸에 연결된 문으로 들어가서 몰래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거기 있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존댓말은 무슨? 저 언제나 존댓말 했잖아요. 그렇게 모른 척 하시겠다? 회장님이 아니세요? 내 입으로 말해야 아는 척 하겠다는 거야? 네가 누군데? 순간 회장님의 눈빛이 새초롬하게 변했어요. 네가 맞춰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회장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모님이 물으셨어요.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 대화 좀 나눴어요. 그래? 저 꼴로 있으면서 너랑 대화를 해? 창피하진 않고? 창피한 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우리 회장님 정신 놓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저분은 회장님이 아니에요. 저는 사모님을 모시고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퇴마사세요. 어? 법사셨는데 퇴마하실 줄 아는 분이셨어요. 아, 그랬구나. 전혀 몰랐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게 그 영향인지 저도 귀신이 보여요. 사모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생각이 정리되신 듯 했어요. 우리 회장님, 귀신신 거니? 그런 것 같아요. 사모님은 그제야 손뼉까지 치셨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저럴 양반이 아니거든. 그래서 치매인가 고민 중이었는데 치매는 아닌 거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눈빛부터 분명해요. 근데 어떤 귀신인지가 아직 안 보여요. 혹시 립스틱이나 바비 인형 좋아하시던 분이 있었나요? 사모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누구겠어? 우리 딸이었지. 아, 따님을 사진으로 본 게 달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딸 방이 그대로 있긴 한데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나 립스틱은 전부 창고에 있었거든. 그걸 가져다가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회장님 몸에 우리 딸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귀신이라 정확히 따님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인사 좀 해야겠다. 사모님은 제가 말릴 틈도 없이 회장님께 달려가셨어요. 쫓아가 보니 사모님이 멍하니 방 안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저 꼴 좀 봐.
회장님은 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바비 인형을 꼭 안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간 것 같아요. 벌써? 또 올 수도 있겠죠. 저 물건들이 문제 같긴 한데, 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딸이 오는 거야? 그럼 내가 갖고 있을래. 사모님,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딸인데 조심할 게 뭐가 있어. 저도 어릴 땐 아빠가 돌아가신 엄마의 영혼을 쫓아버린 게 화났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엄마도 퇴마했다는 거야? 네, 아빠가 퇴마사여서인지 우리 집에도 이런저런 귀신들이 잘 붙어왔는데 엄마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었죠. 아빠가 쫓아낸 거냐고. 쫓아내셨대? 네, 인정하시더라고요. 산 사람과 떠난 사람은 있어야 할 곳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제는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 그러신 것 같은데?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빠가 퇴마사여서 건강하던 엄마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을 위해서 그러셨겠구나.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아빠가 엄마를 쫓아낼 수 있냐고만 생각했는데 다 저를 위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구천을 떠도는 엄마는 우리 곁에 있었던 엄마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랬구나. 그럼 우리 딸은 저렇게 회장님의 몸을 점령하게 둘 수 없잖아요. 갈수록 허약해지실 수도 있어요. 맞아. 요즘 들어 잠도 많이 안 주무시고 식사도 거르실 때가 많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얼른 해결해야겠네요.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만나보고 싶으신 거죠? 사모님의 마음도 모르겠는 건 아니어서 일단은 물러났어요. 그러나 아빠한테 연락을 드렸죠. 그래? 사모님 딸의 영혼이 계속 회장님 몸에 들어가는 것 같아. 보내줘야지. 근데 사모님이 그게 잘 안 되시나 봐. 그렇게라도 딸을 만나고 싶어 하셔. 엄마 아빠한테 찾아온 딸이라면 할 말이 있어서 온 걸 수도 있어. 그래? 그 말을 끝으로 한동안 아빠가 말씀이 없으셨어요. 왜 그러지 싶어 기다렸는데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엄마도 우리 집으로 왔었어. 그랬겠지. 그러니까 아빠가 보냈겠지. 아직도 섭섭해? 20살 되자마자 집도 나가버렸잖아. 내가 미워서 그랬던 거지? 그냥 나도 퇴마사가 돼서 주변 사람이 아프면 어쩌나 싶었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영향이 있긴 있었을 거야. 나랑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네 엄마 떠날 때까지 나는 사과만 했어.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널 낳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대. 자기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널 잘 부탁한다고. 처음으로 듣는 얘기에 눈물이 났어요. 진짜 그랬어? 그래서 집으로 찾아온 네 엄마 귀신도 내쫓았어. 엄마랑 약속 지키려고. 우리가 알던 엄마랑은 달랐어?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 자체만으로도 기운이 다르니까 네 엄마랑 약속 지키려면 너랑 만나지 않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 내가 좀 성급했을 수도 있어. 제 아빠는 귀신을 가엾게는 여기지만 믿지는 않거든. 그때도 그렇게 얘기해주지. 그때 너는 누구라도 미워해야 했을 거야. 엄마도 잃고 귀신으로도 못 보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차라리 아빠를 미워하는 힘으로라도 버텼으면 했지. 돌아보니 그렇게 버텼네. 미워하는 힘으로 서울 와서 레스토랑에서 일 시작하고 지금은 그 사모님 댁에서 요리한다며? 레스토랑 지점장에 주방장까지 해놓고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사모님이 짠해서 나한텐 정말 엄마처럼 잘해주셨거든. 그래, 넌 엄마 정이 많이 고팠을 거야. 근데 나는 사모님이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시국을 잃은 줄 알았는데 아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쩌면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직접 봐야 할 것 같은데. 빠를수록 좋은 거지? 그렇지. 아빠와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사모님을 한 번 더 설득했어요. 사모님, 결정하시면 아빠 바로 오시라고 할게요. 그럼 바로 쫓아내는 거야? 나랑 대화 같은 건 못해? 그건 어려울 거예요. 대신 제가 곁에서 볼게요. 어떤 모습인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우리 애를 어떻게 쫓아내지? 나 도저히 못하겠어. 사모님은 결국 눈물까지 보이셨고 차마 사모님께 따님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으슥한 밤이었는데 제가 저수지에 있더라고요. 누구 없어요? 꿈속에서 저는 누군가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꿈을 꾸면서도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데서 사람을 찾고 있나 싶었죠. 그때였어요. 저수지 한가운데서 웬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저기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나오세요. 물 가운데 여자가 있는 거로 보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말했는데 여자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상해서 보니 여자가 물에 감겨 있는 게 아니라 수면 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있는 거예요? 우리 초면은 아니죠? 네? 우리 봤잖아. 우리 아빠 방에서. 순간 꿈인데도 오싹하더라고요. 혹시 사모님 따님이세요? 우리 엄마한테 전해줘요. 나 여기 있다고. 여기요? 저수지? 그렇게 말하면 알 거예요. 잠에서 깼을 때 제 몸은 땀으로 흥건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급히 사모님을 찾아갔죠. 사모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응?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니?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실례라는 걸 알면서도 사모님 침실로 대뜸 들어갔더니 회장님도 놀라서 깨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었나? 회장님이 화를 내시는데 저도 모르게 낮에 립스틱 바르고 바비 인형 가지고 노시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났지 뭐예요? 지금 웃는 거야? 죄송합니다. 급히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왔어요. 여보, 일단 들어봅시다. 이 친구가 이럴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모님은 제 손을 잡고 나오셨고 회장님도 거실로 따라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상한 꿈을 꿨어요. 두 분 혹시 가족들이 같이 갔던 저수지가 있나요? 저수지? 아휴, 글쎄. 우리 어릴 때 내가 낚시하러 데리고 간 적이 있었지. 혹시 그 저수지 이름이 뭐예요? 저는 저수지 이름을 바로 검색해봤고 꿈속에서 본 저수지와 똑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꿈에 그 저수지가 나왔어? 네. 가본 적이 있나 보네? 아니요. 저는 여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신기하네. 실은 그 저수지에서 따님을 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꿈속에서? 네. 따님이 두 분께 자기가 저수지에 있다고 알려드리라고.
순간 회장님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정말이야? 우리 딸이 거기 있대? 네, 무슨 연유인진 모르겠는데 거기 있대요. 회장님은 바로 전화를 거셨어요. 최 비서,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어. 회장님은 인맥을 동원해 바로 저수지를 탐색하게 하셨고, 다음날 저는 사모님을 모시고 그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진짜 거기에 우리 딸이 있는 걸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지금껏 시신도 수습 못한 게 얼마나 한이 됐는데. 만약에 찾는다면 넌 정말 내 은인이야. 아니, 이미 은인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사모님, 진정하세요. 지금 긴장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가봐요. 가서 결과를 보자고요. 알았어. 회장님은 벌써 가 있지. 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꿈속의 그 장면과 너무 똑같더라고요. 낮이었는데도 밤과 다르지 않게 안개가 자욱하니 스산한 분위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찾았습니다! 현장은 수색을 시작한 경찰들로 빼곡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찾았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세상에! 사모님은 놀라서 주저앉으셨고 저는 사모님을 겨우 부축할 수 있었어요. 꺼냅니다! 그렇게 물속에서 시신 한 구를 꺼냈을 때 회장님은 눈물을 쏟으셨고 사모님은 기절하셨어요. 다음날 바로 두 분 따님의 장례가 진행됐어요. 지금껏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도 진행을 못하셨더라고요. 많은 조문객이 왔고 회장님도 사모님도 그저 슬픔에 잠겨 계셨어요. 저는 대신 돌아다니며 조문객도 챙기고 회장님 사모님도 챙겼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자네가 딸 같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콧방귀만 꼈는데 정말이었네. 우리 딸이 만나게 해준 것 같아. 따님이 제 꿈에 나타나 주셔서 다행이에요. 고마워. 이제는 여한이 없어. 여한이 없으시면 안 되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따님도 편하게 쉬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분간은 우리 집사람 좀 잘 챙겨줘. 회장님도 챙길게요. 그래주면 고맙고. 그런 뒤에 레스토랑 차려줄게. 회장님, 저 그런 거 바라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청담동에 차려줄 테니까 솜씨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 그럼 사모님은 누가 챙겨요? 우리 집에서 계속 사는 건 어때? 네? 진짜 우리 딸처럼 우리 집에서 살면서 자네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잖아. 그래도 그건... 하긴 자네도 아버지가 있는데 이건 좀 무리겠지? 아빠는 지방에 계시긴 한데. 그럼 우리가 서울 부모 해줄게. 우리 집에서 살면서 자네가 일한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도 아쉽지 않을 거야. 처음엔 당황스러운 제안이었는데 생각할수록 괜찮은 방식 같았어요. 사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사모님 건강도 챙기고 제 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첨당동에 레스토랑을 차려주신다는 제안은 좀 과분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 의논을 드렸죠. 우리 회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네. 나중에 내가 해주려고는 했지만 우리 박간 양반이 그런 제안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너한테 정말 고마웠나 보다. 근데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요. 뭐가 과분해? 우리 딸한테 못해준 거 해준다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야. 그냥 받아. 사모님께 요리도 전처럼 못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살면 난 힘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저 받으라고요? 받아야지. 우리 회장님이 해주시는 거면 나랑 스케일부터 다르다. 어마어마하게 차려주실 텐데 그걸 포기하겠다고?
결국 고민 끝에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두 분의 애정어린 제안을 차마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바쁜 일상을 살게 됐죠. 사모님, 반찬 만들어뒀고 아주머니께 부탁해줬으니까 식사 잘 드시고 계세요. 저 레스토랑 리모델링하는 것 좀 보고 올게요. 나도 같이 가. 그러실래요? 그럼 같이 밥 먹고 가요. 회장님과 사모님은 제 레스토랑 오픈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근사한 레스토랑이 완성됐죠. 레스토랑을 오픈하자 저에게 지점장 자리까지 주셨던 사장님도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재벌집이 좋아도 우리 레스토랑을 관두고 가정부로 들어간다고 해서 기가 찼는데 큰 보상을 받았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유, 큰일이네. 우리도 청담에 지점 하나 열려고 했는데 그냥 마음 접어야겠어. 사장님도 참 엄살은. 레스토랑 엄청 잘 되시면서. 그래도 우리 셰프님 실력은 두고두고 아깝다고 생각했지. 잘 됐다. 가정부 하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이잖아. 그래도 그 가정부를 한 덕에 많은 걸 느끼고 배웠어요. 뭘? 결국 요리사는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셰프 자리도 관두고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사람도 구하고 제 인생도 더 나아가게 됐거든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있었어? 네, 그냥 제 엄마 같아서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간 건데 결국 모든 게 잘 된 거죠. 그런 사연까지는 몰랐지. 큰일 했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셨으면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레스토랑끼리 같이 협업하자. 오, 너무 좋은데요? 자기 레스토랑이 더 잘 됐다고 잊은 척하기 없기다. 저는 아직 멀었어요. 사장님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음식 맛보니까 벌써 대박 조짐인데 뭘. 재능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해. 뭐 그 정도면 노력도 노력이지만 진짜 재능이거든. 그날 저녁 아빠도 제 레스토랑 오픈을 축하하러 오셨어요. 아빠, 시골에서 오느라 힘들었지? 요즘은 길이 좋아져서 2시간이면 와. 어때? 딸 레스토랑.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겠다.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곧 오실 거야. 그래? 아빠 오신다고 했더니 두 분 다 오시겠다고 하더라고. 마침 회장님과 사모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어머, 아버님이시구나? 사모님이 화들짝 놀라며 아빠를 반기셨어요. 드디어 뵙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딸 문제 때도 와주신다고 했다면서요. 다행히 따님 덕분에 잘 해결돼서 따로 연락드릴 일은 없었어요. 장례 때 오고 싶었는데 부득이 못 왔습니다. 아닙니다. 따님 통해 부조금도 보내셨잖아요. 오셨어도 우리 부부가 경황이 없어서 맞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금방에 급히 퇴마할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종종 악귀라고 하죠. 그런 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문제가 심각해서 급히 도움을 줘야 했거든요. 회장님도 인사에 합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사는 게 비밀이죠. 필요한 곳은 있지만 다들 꺼리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우리 딸이 저를 닮은 덕분에 큰일을 하나 했네요.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재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겐 가장 절실한 도움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 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예. 그날 친구들이랑 지방으로 놀러 간다고 나갔는데 가는 길에 어릴 때 저랑 갔던 저수지가 보여서 갔다가 운전 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필 어두울 때라 본 사람도 없었던 거죠. 밤에 출발한다고 할 때부터 불안했는데 말릴 걸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 말을 듣나요? 그러니까요. 말해봤자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도 안 꺼냈거든요. 몇 번 말해봤는데 듣는 신용도 안 하니까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척도 안 했거든요. 애 아빠는 그래도 새벽에 가든 해 뜨면 가라고 했는데 저도 고집을 피웠던 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뜯어 말렸겠죠. 인명은 제천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빠가 갑자기 말을 망설이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딸에게 듣자 하니 이젠 집에 따님 귀신이 없는 것 같다던데 아예 이젠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제야 한을 풀고 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참 좋은 건데 그게 그때였어요. 아빠가 어딘가를 슬쩍 보는데 거기 젊은 여자 귀신이 있더라고요. 아빠, 저분이야? 제가 묻자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어리둥절해 있는 사모님과 회장님께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이 아직 여기 계시네요. 뭐? 정말이야? 어디? 우리 딸 어디 있니? 아까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사모님이랑 회장님을 따라온 것 같아요. 사모님과 회장님이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여기에요. 제가 위치를 가리켰더니 사모님이 마치 어린아이를 찾듯 두 팔을 벌리고 천천히 다가가셨어요. 아가, 내 딸, 엄마야, 여기 있어? 네, 거기 맞아요. 엄마랑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 따라왔어? 저는 한편 이상했어요. 장례도 치러졌는데 왜 아직도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조용히 물었죠. 아빠, 왜 아직도 구천을 떠도는 거야? 너무 오래 떠돌아서 그렇지 뭐. 길을 못 찾는 것 같구나. 이런 귀신도 잘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도와야지. 사모님과 회장님은 허공을 어루만지듯 한참이나 오셨고 저는 두 분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빠 말씀이 너무 오래 구천을 떠돌아서 길을 못 찾은 것 같대요. 뭘 알고 쫓아온 것 같은 표정은 아니에요. 그냥 습관처럼 따라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장님을 따라온 거겠죠. 나는 괜찮아. 계속 날 따라다니든 내 몸에 들어오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왜? 내가 괜찮다니까. 그럼 둘 다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요. 또 흥분하신다. 진정하고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회장님은 결국 단념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저희 아빠가 도와도 될까요? 그럼 우리 딸은 어디로 가는 건데?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겠죠? 그래야 편히 쉬죠. 혼자 그 물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모님과 회장님 모두 알겠다고 하셨고 결국 아빠가 나서서 두 분의 따님께 다가갔어요. 어딘지 알겠어요? 따님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이제 갑시다. 가서 쉬어야죠. 그런데 또 따님이 고개를 젓는 겁니다. 우리 딸이 뭐라고 해?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젓네요. 가기 싫은 거 아니야? 아빠는 다시 한번 따님에게 물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따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있다고 합니까? 예. 저는 귀신을 볼 줄은 알았지만 하는 소리까지 듣진 못했어요. 아빠가 따님 귀신과 말없이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회장님과 사모님을 돌아봤어요. 따님이 인사를 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딸이 뭐래요? 죄송하다고 하네요. 그날 밤에 나간 거 반항이었대요. 엄마 아빠가 자꾸 밤에 통금 시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보란듯이 밤에 나갔다고 잘못했다고 하네요. 아빠가 목이 메서 말을 잘 못 잇더라고요. 회장님과 사모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딸이
제가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어요? 만약 못 들으면 제가 전할 테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딸 사과해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마워. 나도 딱 한 번만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럴 땐 엄마도 테마 사면 좋겠네. 근데 미안해하지 마. 엄마가 더 미안해. 엄마가 못해준 게 많아서 더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엄마랑 아빠 걱정돼서 온 거지? 잘 지낼게.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편히 쉬어. 엄마 아빠도 시간 되면 갈게. 여기 언니가 엄마 아빠도 계속 챙겨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회장님은 우시느라 많은 말씀은 못하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다시 만나자.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아빠는 두 분의 이야기를 따님에게 전해준 듯 했고 두 분을 보며 다 전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두 분의 따님을 데리고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뉘앙스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나가자 두 분은 또다시 통곡하셨습니다. 아빠를 따라 나가며 두 분의 따님이 문득 미련 가득한 눈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그 이야기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너무 오래 아프실 것 같아서요. 청담동에 연 제 레스토랑은 금세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1년 지났을 땐 대기를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죠. 저는 한동안 사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결국 식당 근처로 독립을 결정했습니다. 왜 식당이랑 멀지도 않은데. 이제 두 분 다 잘 지내시잖아요. 돌아오는 따님 기일에 나갈게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어떻게 지내라고? 두 분 요즘에는 골프 라운딩도 같이 다니시고 전보다 훨씬 알콩달콩하시잖아요. 네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저는 식당 운영하느라 밤늦게나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는데요, 뭘. 이제는 식사도 잘하시고 제가 나가는 게 맞아요. 우리 딸 대신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 한 번도 안 불편했어요. 이제 두 분 다 편해지신 것 같아서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하긴 너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지. 우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지? 사실 아빠가 서울로 오신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랑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서요. 그런 거였어? 그럼 미리 말을 하지. 내가 집 좀 알아봐야겠다. 이미 제가 다 알아봤어요. 레스토랑 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과분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줄까봐. 집도 해줄게. 계약한 거 아니지? 같이 가서 좀 보자. 결국 사모님은 제가 아빠랑 살 집까지 직접 보신 후에야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잔금은 내가 치를게. 제가 할 수 있어요. 두 분 덕분에 저 이제 그럴 능력 되잖아요. 능력이야 그전부터 있었지. 그런 사람을 내가 내 집 가정부로 들인 거고. 이제야 제대로 보여. 내가 그때 너무 욕심부렸다는 거. 회장님이 종종 혼내셔. 저렇게 요리를 잘하는데 우리 집에 붙들어 놓으려고 했다고. 요즘은 사모님보다 회장님이 더 제 아빠 같아요. 내 말이. 그래서 말인데 회장님이 네 독립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랬어? 네. 저도 걱정돼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정말? 네. 이제 나가서 편하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두 분 댁에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아빠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뭐? 치료받으면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집을 찾다 보니까 지금 같이 안 살면 언제 한 집에 또 살아볼까 싶더라고요. 이것도 회장님이 아셔?
아니요. 여기까지는 말씀 못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것저것 해주신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줘야지. 아니에요. 이미 다니시는 병원도 있고요. 거기가 어딘데? 아빠가 다니는 병원을 들은 사모님은 그 병원에 더 유명한 교수를 안다며 바로 연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빠의 주치의는 바뀌었고 이 일을 회장님까지 알게 되시면서 저는 한바탕 혼이 났습니다. 너 우리가 독립 허락했다고 영 금고 살 거야? 회장님,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받을 걸 못 받아? 우리가 너희 아버지한테도 얼마나 큰 빚을 졌니? 이건 너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해드리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상의를 해야 하는 거야.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같이 해야 하는 게 가족 아니야? 너한테는 우리가 남이야? 회장님이 진심으로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다 얘기할게요. 진짜 잘못했어요. 너 진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다음부터 또 이러면 또 이러면 저 두 분한테서 잘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까지 우리 집에서 사시게 할 거야. 예? 아빠는 회장님 내외 덕분에 좋은 교수님께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경과가 좋으셔서 퇴원하셨어요. 이제 추적 관찰만 남았고 재발만 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인연의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회장님 내외는 지금도 엄마 아빠처럼 제 일상을 챙겨주세요. 그 댁에서 나온 지도 3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가족 같아요. 이제는 저도 힘든 얘기, 기쁜 얘기 다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제 결혼식에서도 두 분이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눈물이 나서 어떻게 됐나 벌써 걱정이 되네요. 돌아보면 두 분의 따님이 우리를 맺어주었더라고요. 덕분에 도망치듯 온 서울에 저는 제2의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요. 두 분은 정말 계산 없이 저와 아버지까지 챙겨주세요. 이제는 명절도 다 같이 지낼 정도로요. 예비 신랑에겐 미안하지만 당신은 처가가 둘이라고 했더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며 긴장하더라고요. 저는 든든한 두 친정 덕분에 결혼 후에도 걱정이 없고요. 남은 인생도 더 풍요롭게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얼른 손주부터 낳아달라고 성하셔서 벌써부터 행복한 진땀을 흘리고 있답니다.